네,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에 오늘 첫 전화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신화사 통신이 보도했고요. 어제 이제 이시바 일본 총리에 이어서 세 번째 정상간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순회 국가 정상과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의 별칭이 국민주권 정부인데요. 이 대통령이 장차관을 국민으로부터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뭐 오늘 보도가 네. 나왔는데 네. 일주일간 오늘부터 이제 추천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밑그림 없이 추천을 받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어느 정도 2배수, 3배수 그렇죠. 정도의 내정자들이 있고 이제 검증에도 들어갔을 텐데 어쨌든 그 대통령의 특히 내각 인선에 뭐랄까 설득력이랄까 내지는 이제 국민과의 소통의 결과다. 이런 어떤 그 상징이나 또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추천을 받는 것 같고요. 개중에 뭐 실제 추천을 통해서 네. 뭔가 공직 후보자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내정된 인물들 중에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장차관 후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대통령의 지명과 또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게 만나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소통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 그 일환으로 이런 추천 제도를 실험 삼아 도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일부.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추천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수만 건 혹은 수십만 건의 네. 추천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사실 뭐 설득력이 없는 네. 그런 추천일 수도 있어요. 그거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베네수엘라에서 온 제도입니다. 이게요? 예, 차베스가 국민 주권 정부 구호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 저는 뭐 쇼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대통령실은 본인을 변호했던 사람으로 다 채웠어요. 이태영 변호사부터 민정실에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본인 마음대로 본인 변호인들로 다 채우고 근데 장차관은 추천받는다? 이게 저는 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네.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보면 네. 이번에 국민의힘 총선할 때요. 네. 국민 추천 후보가 있었어요. 네. 대표적인 김상욱 의원, 우재준. 근데 민주당 갔죠. 네. 이게 그게 국민 추천의 실상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서정욱 변호사를 네. 인사혁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네. 법무부 장관 좀 어렵고 청문회를 통과 못할 것 같아요. 네. 차관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이거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오전에 두 번째 공매를 주재했습니다. 이제 이른바 3대 특검 법안,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 의결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말쯤 출범이 가능할까요? 박 의원 어떻게 보세요? 주말에 벌써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용민 이제 의원은 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출범의 얘기해서. 의미가 뭐인가에 따라 다르는데 네. 예를 들어 사무실 얻고 파견 다 완료하고 파견 공무원들까지 완료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이게 출범인데 그거는 주말에 불가능하죠.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다만 일단 스타트. 예를 들어서 특검 이 후보자를 추천 지명을 받아가지고 일단 시동을 거는 거는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수사에 막 착수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 이거는 뭐 주말에 불가능하죠. 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누가 임명했냐면 윤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네. 아, 맞죠?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장관들이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건의했던 분이 오늘 심의를 통과시켜 준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더 계약이 됐어요. 어제 내란 특검은 조국당과 민주당이 추천합니다. 과거에는 대법원장 추천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통과시켜 준다? 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근데 가능할까요? 국무위원들이 용기 있는 사람 13명 중에 네. 3명만 있으면 돼요. 지금 11명이 돼야 국무회의가 돼요. 네. 지금 13명이에요. 네. 이조 장관부터 13명 용기를 가지고 이 소신껏 반대해야죠. 그게 무슨 용기입니까? 객기죠. 묵리고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얘기고 네. 당연히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제가 얻으면은 어쨌든 법안이 공포돼서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 어쨌든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안 하나하나가 다 중대한 사안이고 네. 시급한 사안이고 지체됐던
사안들이고 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뭐 증거인멸 등등해서 수사에 차질을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상정된 상황이고 의결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또 관저 체포 방해 혐의로 이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날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자, 근데 지금 급물살 이제 내란 특검을 포함해서 이제 수사 또한 재판 또한 이제 물살이 좀 빨리 흐르는 이런 상황인데 김 여사의 소환도 지난번에 이제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출석하겠다고 했으니까 김 여사 소환 언제쯤 될 걸로 전망하세요? 서 변호사는. 아마 이제 곧 아마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더 출석 요구하고 네. 안 오면 이제 보통 체포영장도 하기 때문에 저는 임박했다고는 보는데 네. 문제는 이게 너무 이게 이번 특검하고 또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계속 이게 통보하는데 네.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이 오늘이라도 통과되면 네. 김건희에서 특검이 있는데 검찰이 또 소화되면 중복이 되잖아요. 전에도 이게 우리 공수처 막 그렇죠. 검찰 네. 경찰 막 수사했잖아요. 네. 좀 이게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누가 정리를 해줍니까? 이제 수사기관 간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이제 특검을 넘겨야죠. 제가 그 문제 하나 내볼까요? 네. 검찰이 수사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잘할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특검이 대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동일 사안으로. 네. 그러면 특검한테 그 수사의 성과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검찰 무용론 이런 게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어요. 특검이 대기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밀도 있게 수사를 네. 합니다. 때문에 제가 보기엔 수사 속도를 굉장히 오히려 올릴 거고요. 네. 특검이 이제 수사 개시하기 전까지 경찰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쨌든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 통보했는데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다음 절차는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걸 거고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설사 이게 소환에 응한다 하더라도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내란 혐의로는 구속 취소돼서 밖에 나와 있지만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네. 이 혐의로 재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서 변호사께서는 지금 사실 폭풍전야와 같은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 앞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최근 뭐 근황이 좀 어떻던가요? 뭐 지금 대통령은 제가 재판에 대해 좀 나눠봤어요 직접. 네. 그랬더니 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쓴다? 예. 왜요? 이걸 100%게 말도 안 되는 뭐 그냥 기소니까 100% 무죄다. 무죄다. 실제 제가 봐도 그래요. 계엄하고요. 내란하고 틀립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사실상 상당 기간 동안 헌법기관을 마비를 시키게 돼요. 근데 국회는요. 1초도 마비된 적이 없어요. 2시간이 아닙니다. 네. 다 국회는 들어갔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가든지 문으로 들어가든지 따라서 이게 마비 안 되고 정상적으로 표결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늦게 나타났죠. 그래서 2시간 걸린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내란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예, 대통령 그래 보고 있고 저도 그래 봐요.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여사 제가 직접 나눠봤어요. 김 여사 근황은 좀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네. 간접적으로 네. 뭐 친인척이나 네.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힘들어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많이 구속돼 봤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조금 이게 부담스러워 힘들어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예. 근데 윤 전 대통령 대회 대표 팬카페 어떤 건사랑도요. 대통령 내외 지지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범보수 성향 온라인 단체로 탈바꿈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보수의 강성 지지층 내에서도 뭔가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세 여기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 지금 이 느끼시나요? 건사랑 대표를 제가 잘 알잖아요. 제 안경을 협찬해 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 예.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들이 그냥 이분들이요 네. 지지를 처리한 게 아니고 네. 이제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다시 뭐 정치 복귀가 대통령 또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한번 밀어보자는 거지. 기존 지지를 꼭 처리하고 다른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마음 바꾼 건 아니다.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 윤 대통령 처리하고 한동훈 쪽으로 가거나 네. 이건 아니다 말이죠. 한동훈 대표 쪽으로 네. 그냥 새로운 이게 후보를 하면 물색해 보자. 차기를 이런 뜻입니다. 박 의원님 해석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재판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 부정 심리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머지않아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글쎄요, 뭐 건사랑 이런 데들이 얼마나 이제 많은 지지자들을 조직하고 있는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분들도 조금씩 현실을 깨닫는 거겠죠. 더 이상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한답시고 거기 따라다녀 봐야 뭐 달라질 것도 없고 또 이게 내란 재판이 확정되면 오히려 좀 불명예스럽고 네. 오명만 쓰는 거고 오히려 이제 건전한 어쨌든 보수 정당의 쇄신과 이 재탄생 이걸 촉구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바람직하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일종의 이제 팬클럽으로 지지할 분들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보수의 지지 기반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근데 최근 이제 또 그 한 장의 사진이 좀 요새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환남동 관제에 불러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박홍근 의원이 정원에 있는 수영장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뭐 혹시 그 애완 그러니까 개가 이제 사용하는 수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각에서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는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가 아니고요.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 네. 그때 국왕 뭐 중동에서 왔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시설이 허전하니까 네. 좀 이게 그 관상 조경용으로 조경용으로. 이렇게 물 있잖아. 좀 원래 중동은 물이 귀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파는 거죠. 거기에 그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또 저 있는 분들 물어봐도요. 개가 수영하는 걸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고. 네. 뭐 설령 또 이게 개가 좀 한달 그 비용도 한 500만 원 큰 문제는 없다 봐요. 개도 이게 반려동물 가족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뭐 개 수영장이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네. 그걸 떠나서 그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지금도 그럼서도 개가 많잖아요. 네. 다 합치면 11마리예요. 근데 울고 있는데 그 수영을 갑자기 뭐 시킵니까? 수영 안 해본 개는 잘 못해요. 네. 네. 이게요. 예. 머지않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안 드러날 것 같으세요? 이거 만약 그 의혹을 갖고 있는 대로 네. 개수영장이라면 간단한 검사만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들이 다 이제 민망한 얘기들이 될 수 있고요. 관상용으로 수영장을 만드는데 목욕탕 타일을 씁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던 거고 보통 관상용으로 하면 야간에 조명을 켤 수 있도록 그런 조명시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누가 5m짜리 관상용 수영장을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일각에 의심하는 대로 이제 개 수영장을 만들었을 가능성 물 사용이 급증했던 것과 맞물려서 네. 굉장히 높다고 보고 금방 제보 들어옵니다. 아니 서정욱 변호사 방문했을 때는 안 시켰겠죠. 시키는 시간이 아니, 따로 그럼 있었겠죠. 개 수영장이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그 자기 땅에다 자기 돈 갖고 만들어야지 왜 관저에다 그걸 파고서 허가받지도 않은 시설을 만듭니까? 허가 예전에 받았나요? 관저에다가 손주 놀이터 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누가요? 예전에 어느 대법원장. 대법원장. 그건 대법원장이지. 그 뭐 그렇다고 정당화될 겁니까 이게? 그때 그랬으니까 이거 정당화돼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얘기해야 그런 됩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 세금 문제가 네. 있다.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그 김정준 여사는 경원 보고 수영 강습식이래가 고소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원 수영 강습. 옛날에 윤천주 씨라고 아예 그냥 개인 요가 선생을 데리고도 있었어요. 피트니스 선생을 행정관으로.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게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수영장 만든 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이제 이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우선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비상경제점검 TFL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어제 굉장히 주목됐던 발언은 라면 한 개 2,000원 발언이 회자가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각종 뉴스에서 라면 한 개가 2,000원 되는 건 몇 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물가에 관심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추경입니다. 이게 추경 편성을 아주 시간 긴박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20조 원 규모가 지금 대충 예상인데 근데 여기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이제 가게 되면은 이게 좀 그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25만 원 어떻게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확정된 건 아니죠.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민생 지원금은 필요한데 네. 이걸 전 국민으로 할 거냐 아니면 선별 지원으로 할 거냐 이건 좀 이제 숙고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전 국민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선별하는 데 비용이 더 들고 네. 그로 인한 어쨌든 이제 행정력도 다 비용이기 또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있으니까. 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소비 진작 효과를 더 크게 내려면 이제 선별해서 하는 게 낫다. 근데 이제 돈이 많이 선별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게 낫다.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이게 13조 원이나 그러니까. 드는데
13조 원 정도를 그 재정을 투입할 만큼의 효과냐에 대해서는 이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은 선별 지원이 효과가 더 크다.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네,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김동연 지사가 그 입장을 여전히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네. 때문에 아무튼 이건 논의가 좀 필요할 텐데 아마 재정 당국의 보고를 받아보겠죠. 네. 수경 편성을 이제 기재부를 중심이 돼서 할 텐데.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과거 야당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정부도 이 재정 당국도 입장이 있었어요. 네. 그에 관해서는 한다면 선별 지원을 한다. 근데 그 입장을 유지할지 네. 아니면 대통령 그 선호를 반영해서 정부인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은 많이 드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효과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자, 근데 소 변호사 이게 만일 그럼 이건 사실 이게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은발에 오줌 누는 것보다 더 못한 거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몇 번 뿌렸는데 지금 그럼 잘 삽니까? 효과가 없고 부채만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25만 원 이거 안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 한다. 예. 근데 문제는요. 라면 발은 이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 그 대선 때는 커피 한 잔 원가 120원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이건 너무 작게 잡아서. 근데 라면이 2,000원은 너무 많이 잡았어요. 너무 많이 잡았다. 제가 일주일에 라면 진짜 거짓말 못하고 한 5번 먹는데 네. 제가 먹는 라면 지금 900원입니다. 900원이에요. 라면 2,000원짜리 이게 특수 라면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현황 파악을 못하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오늘 경제신문에서 사설로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5만 원 지원금 하면 안 된다. 그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라고 안 할 보니까. 거다. 네.